IELTS 16 테스트 3지문이 기후 변화가 노르웨이 빙하에서 고대 유물을 드러내라. 이 글에는 총 13개의 문제가 있으며 정보 위치 찾기, 요약 빈칸 채우기, 다지선다형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키워드 위치 파악과 논리 비교입니다. 분류 학습은 다양한 문제 유형의 해결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사는 A부터 H까지 총 8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 변화가 고대 유물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세 번째 단락, 배경과 고고학 팀의 작업을 소개합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 다섯 번째 단락, 유물 발견 및 연대 분석. 여섯 번째 단락부터 여덟 번째 단락, 고고학적 발견의 의의와 미래 전망. 히트맵에 따르면 대부분의 문제가 D, F, G 단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4번 문제를 봅시다. 14번 문제는 무기가 산악지역에 버려진 이유를 설명하는 단락을 찾으라고 요구합니다. 먼저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고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추출, 웨펀즈, 무기, 레프트 비하인드, 버려진, 마운틴즈, 산악지역. 이 단어들은 빠르게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체 텍스트를 스캔하면 D단락에서는 사냥꾼이 화살을 잘못 쏘기 쉽고 손상된 활을 자주 버린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무기가 버려진 이유를 직접 설명합니다. 따라서 14번 문제의 답은 D입니다. 15번 문제를 봅시다. 고고학 탐험에서 신체적 어려움을 언급한 단락을 찾으세요.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먼저 스스로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신체적 어려움과 고고학 탐험입니다. 원문에서는 하드워크, 하이킹, 퍼머프로스트에서의 캠핑에 해당합니다. 각 단락을 스캔하세요. A단락은 팀과 술록에 대해, B단락은 빙하 운동에 대해, C단락은 고고학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자외 작업은 힘들다 도보 여행, 영구 동토에서 캠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5번 문제의 답은 C입니다. 16번 문제를 보세요. 16번 문제는 식용 가능한 음식이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단을 찾으라고 요구합니다. 키워드 추출, 레스푸드, 더 적은 음식, 와 어베일러블, 기용 가능한. 전체 텍스트를 스캔하면 F단락의 농작물 흉작, 페일링 어그리컬처럴 하어비스츠, 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식량 감소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16번 문제의 답은 F입니다.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지문에는 미래 고고학적 발견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단락 A에서 H까지에서 위치를 찾으십시오. 핵심 키워드 추출, 미래 고고학적 발견의 가능성. 핵심은 미래와 가능성입니다. 단락을 스캔하면 H단락의 고고학자들은 향후 몇 년 안에 후퇴하는 얼음층에서 유물을 추출할 수도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제 지문과 직접적으로 일치합니다. 따라서 17번 문제의 답은 H입니다. 18번 문제를 봅시다. 본문에서 거래에 사용되었다고 언급된 물품들을 찾으세요. 핵심 키워드는 거래 물품의 예이며 예를 들어 짐승 가죽과 사슴뿔입니다. 지단락에서는 짐승 가죽과 사슴뿔이 수출 시장의 수요 품목으로 언급되며 이들이 교역 상품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18번 문제의 답은 G입니다. 19번 문제를 봅시다. 고고학자가 빠르게 작업해야 하는 압박에 대해 언급한 단락을 찾으세요. 키워드 추출, 프레시어, 압력, 아어키알러지스트, 고고학자, 워크 퀴클리, 빠르게 작업하다. B단을 스캔하면 레이스 더 클락, 시간과의 싸움, 이 빠른 작업의 압박에 직접 대응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19번 문제의 답은 B입니다. 다음으로 20번부터 22번까지의 빈칸 채우기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20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 지문에 유기 재료는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으면 부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먼저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빈칸 앞에는 protected from the가, 뒤에는 that cause decay가 옵니다. 따라서 빈칸은 복수 명사로
부패를 일으키는 것을 가리켜야 합니다. 단서 단어에 따라 비단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부패를 일으키는 미생물로부터 보호된다는 문장이 있으며 문제 구조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원문에 마이크로 어거니즘즈라는 단어가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이는 원문에서 직접 주어진 단어로 어떤 대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번 문제의 답은 미생물입니다. 21번 문제를 봅시다. 요약에 따르면 여름이 끝날 무렵 어떤 동물이 곤충을 피하기 위해 빙원에 모이나요? 공백 앞은 모이다, 뒤는 곤충을 피하기 위해입니다. 따라서 공백에는 동물의 이름을 넣어야 하며 복수형이어야 합니다. C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레인디어 원스 칸그리게이티드 온 디즈 아이시 패치즈 술록이 한때 빙원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 언급됩니다. 주에 레인디어라는 단어는 원문에 직접 등장하며 원문에서 직접 주어진 단어이므로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21번 문제의 답은 레인디어입니다. 22번 문제를 봅시다. 요약에 따르면 술록이 빙원에 모이는 것은 곤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빈칸 앞에는 바이팅이 있으며 명사를 넣어야 합니다. 공백 앞은 바이팅으로 물어뜯는 이라는 뜻이며 뒤에는 명사가 와서 물린 대상을 나타냅니다. 어떤 동물이나 곤충일 수 있습니다. C 단락으로 이동합니다. 원문에서는 술록이 여름이 끝날 무렵 빙원에 모이는 목적이 해충을 피하기 위해라고 말합니다. 원문에는 명확히 바이팅 인섹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직접 주어진 단어이므로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백 앞도 바이팅이므로 답은 인섹트입니다. 따라서 22번 문제의 답은 인섹트입니다. 다음으로 23번 -24번 객관식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3번과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5개 중 2개를 고르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지문은 산악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A부터 E까지의 5개 선택지를 읽어주세요. 이런 5개 중 2개를 고르는 문제에서는 각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하여 원문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올바른 선택지는 2개뿐이며 나머지 3개는 방해 항목입니다. 먼저 선택지 A를 보겠습니다. 높은 산길에서 발견된 유물은 스키 장비에 국한됩니다. 원문에서는 더 높은 고도에서 화살촉이 발견되었다고 언급하여 스키 장비에 국한되지 않음을 나타내므로 A는 틀렸습니다. 옵션 B를 보십시오. 극도로 추운 시기에도 사냥꾼은 산악지역에 들어갑니다. 원문에는 기후가 추워져도 사냥꾼이 자주 산악지역에 모험을 감행한다고 명확히 나와 있으며 이는 B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보기 C를 보세요. 특정 시기에 유물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원문에서는 다른 시기의 활동 흔적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고 하여 유물수가 실제로 적음을 나타내며 C가 맞습니다. 옵션 D를 보십시오. 유물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일부 산출했습니다. 원문에는 연대 측정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는 언급이 없으며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므로 D를 제외합니다. 보기 2를 보세요. 오플란드에서 발견된 유물은 다른 어떤 산지 유적지보다 많습니다. 원문은 오플란드를 다른 유적지와 비교하지 않았으며 이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이므로 이를 제외합니다. 하나씩 확인한 결과 A, D, E를 제외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정답을 확인합니다. 선택지 B, 사냥꾼은 추운 시기에도 산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정답을 다시 확인합니다. 옵션 C, 특정 시기에 유물수가 적습니다. 따라서 23번과 24번 문제의 답은 B와 C입니다. 다음으로 25번부터 26번까지의 객관식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마지막 두 문제, 25번과 26번을 봅시다. 5개 중 2개를 고르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문제는 바이킹의 무역에 관한 것입니다. 선택지 A부터 E는 오른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올바른 답 2개를 골라보시길 권장합니다. 이런 5개 중 2개를 고르는 문제에서는 각 선택지를 원문에서 확인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인상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원문의 명확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각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택지 A를 보겠습니다. 이때 사냥꾼은 상품 수요 증가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원문 지단락에는 사냥꾼의 사업이 모피와 가죽 수요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좋을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맞습니다. 선택지 B를 보십시오. 그 시기 초기에 바이킹의 부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원문에서는 부의 증가를 언급했지만 초기에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B는 근거가 없으므로 제외합니다. 선택지 C를 보세요. 바이킹은 배만으로 화물을 운송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지단락에는 대량의 화물이 육로로 운송되었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실제로 배에만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C가 맞습니다. 선택지 D를 보세요. 당시 노르웨이의 마을은 전 세계에서 상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원문에는 노르웨이 마을에 무역이 있었다고 언급했지만 전 세계의 상인들을 끌어들였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D는 과장되었으므로 제외합니다. 선택지 E를 보세요. 바이킹은 주로 중동과의 무역 관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원문에서는 중동과의 무역을 언급했지만 이것이 그들의 주요 관심사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도 근거가 없으므로 제외합니다. 하나씩 확인한 결과 B, D, 이 세 가지 선택지를 제외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정답이 선택지 A임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정답이 옵션 C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따라서 25번과 26번의 답은 각각 A와 C입니다. 자, 이제 패턴 요약 단계로 들어가서 이 글의 핵심 시험 포인트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패턴 1. 반의어 대체 세부 간섭. 출제자는 종종 원문의 세부 사항을 반대 의미로 바꾼다. 따라서 20번 문제의 답은 미생물입니다. 패턴 2. 대상 바꿔치기 무중생요. 출제자가 A의 특징을 B의 것이라고 말하거나 원문에 없는 정보를 지어낸다. 따라서 21번 문제의 답은 술록입니다. 패턴 3. 동의어 바꿔쓰기 주제 요약. 출제자가 다른 단어로 같은 의미를 표현하거나 단락의 핵심을 요약한다. 따라서 22번 문제의 답은 인섹트입니다. 기억하세요. 판단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원문의 해당 문장을 찾은 다음 의미가 일치하는지, 대상이 같은지 비교하세요. 다음으로 이 글의 중요한 어휘와 동의어 대체를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어휘, 마이크로 어거니즘즈, 미생물, 레인디어, 술록, 크랍페이려즈, 작물 수확 실패, 디스카어디드, 버려진. 이상으로 테스트 2 패시지 2의 모든 내용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